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물건하고 채권까지 개념 정리까지 가는 거 해봤죠. 자, 거기서부터 좀 봅시다. 먼저 물건은 뜻이 뭐죠? 물건의 뜻? 누가 무엇을,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 다음에 물건하고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이게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은 뜻이 뭐예요? 채권은 누가 누구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뭐하는 권리, 요구하는 권리. 다시,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뭐하는 권리고 지배하는 권리고,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요 물건의 경우에 물건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물건의 여러 특질 중에서 그 물건은 나만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죠. 이런 물건의 성질을 이건 배타성. 그러니까 물건에는 배타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다고 할까요?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요 건물은 누구만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갑만.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소유권하고 똑같은 내용의 소유권을 동시에 가지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건물은 갑만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니까 갑의 소유권하고 똑같은 내용의 소유권을 을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해야 된다. 이게 무슨 주의죠? 이게 일물 일권주의. 일물,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해 줘야 된다. 이게 무슨 주의다? 일물 일권주의. 나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을한테 이제 팔았어요. 매매한 겁니다. 매매. 그러면 갑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을에게 지배가 넘어갔으니까 을이 배타적으로 지배하게 됐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하는 게 뭐죠? 이게 등기죠. 이게 바로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죠? 공시의 원칙. 다시,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다? 공시의 원칙. 요 물건은 배타성이 있지만 채권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물은 한 개인데 채권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에는 뭐가 있고 배타성이 있고, 채권에는 배타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물건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죠?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물건의 성질을 뭐라고 표현한다? 절대성.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절대성에서 물건이 이미 센 거예요? 채권이 이미 센 거예요? 물건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결국 물건이 이미 센 거죠. 즉 뭐가 뭐에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선적 효력이고요. 그리고 물건 상호 간에는 이제 어떻게 우위를 결정하냐면,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게 되는데, 이거는 순위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원칙이다? 순위 원칙. 그러면 우선적 효력에서 우선은 두 가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뭐가 뭐에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두 번째,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침해도 모든 사람이 다 물건을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건물 소유자면 갑의 소유권은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죠. 내가 소유자다라는 거 다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 갑의 소유권도 을도 침해할 수 있고, 병도 침해할 수 있고, A, B, C 이런 사람이 다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물건자 당연히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일단 얘를 이렇게 연결 정도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아까 물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물건의 뜻, 누가 무엇을, 사람이 물건을 직접 뭐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그다음 물건의 여러 특질 중에서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다? 배타성과 절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뭐죠? 일물일권주의와 공시의 원칙. 그 다음에 절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뭐다?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그다음에 물권법을 관통하는 매개 하나 있는데, 그게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다 법률에 규정 지어놨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물권 관계를 규율하라고 만든 게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거기 물권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물권 법정주의 한번 읽어봅시다. 220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거기 물권의 종류라고 해서 점 1번 물권 법정주의에서 185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권은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일단 창설하지 못한다를 밑줄 하시고, 자 그렇게 밑줄을 해놓고 이제 칠판을 좀 봅시다. 먼저 칠판 다시 오시면 요 물권법을 관통하는 매개 하나 있는데 그게 물권 법정주의라는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조문이 몇 조? 185조. 그럼 지난 시간에 민법상의 물권의 종류에서 몇 가지 봤죠? 민법상 물권의 종류 몇 가지죠? 8가지. 먼저 개별 물권 좀 읊어봅시다. 맨 처음이 뭐죠?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고, 그 다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총 8가지가 민법상의 물권입니다. 이렇게 민법에서 인정해 놓은 물권, 그 다음 특별법에서 인정해 놓은 물권, 그 다음 관습법에서 인정해 놓은 물권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조문이 185조예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미리 법률의 근거 규정을 둬놨으니까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 끝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밑에다가 이제 2가지를 좀 써봅시다. 그럼 법에서 인정해 놓은 물권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어내는 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종류강제입니다. 종류강제. 그러니까 먼저 법에서 물권의 종류를 다 정해놨으니까 당사자 너네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종류마다 내용도 다 정해놨어요. 따라서 내용도 다르게 특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종류강제 플러스 내용강제 이렇게 써놔보세요. 종류강제는 쉽죠. 일단 뭐가 강제된다. 종류가 강제된다 그랬으니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종류마다 내용도 다 정해놨어요. 대표적으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니까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고 물건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다음 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반드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토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도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다음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그 내용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다음 저당권의 경우에 저당권자는 절대 목적물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용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도 정해놨지만 거기에 맞게끔 내용도 다 정해놨으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내용과 다르게 특약을 맺는 것도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모두 강제되고 종류도 강제되고 내용도 강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 1번 물권법정주의 옆에다 써봅시다. 물권법정주의 땡땡 하시고, 자 거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 다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 이게 물권법정주의라는 겁니다. 그럼 쓴 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게 무슨 주의라는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에 185조 옆에서 써볼까요? 그럼 이 185조 규정은 이거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체 물권관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규정이다? 그러니까 강행규정.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85조가 강행 규정이니까 물권 법정주의 위반하는 특약. 그럼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특약을 맺었다면 이런 특약은 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는 겁니다. 얘는 연결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다시 물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 무엇을?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데 이렇게 법에서 물건의 종류를 정해두고 내용도 다 정해놨으니까 이와 다르게 특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이거 풀어서 말하시면 돼요. 물건의 무엇과 무엇을 종류와 내용을 법정 미리 법률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칠판에 와서요. 그럼 요 물건의 여러 특질 중에서 첫 번째가 배타성인데 이에 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은 이제 앞장을 한번 가볼까요? 앞장으로 가서 물건의 뜻이 사람이 물건을 직접 뭐하는 권리죠? 지배하는 권리죠. 그러면 물건의 주체는 뭘까요? 물건의 주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그랬으니까 물건의 주체는 사람. 그다음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 되는 거죠. 물건의 주체는 뭐가 되고 사람. 물건의 객체는 뭐다? 물건. 다만 그 점 2번에 가서 물건의 객체에서 거기 양가로 1번 물건의 객체는 물건과 권리 이렇게 돼 있죠. 찾으세요? 요 외울 때는 가장 단순하게 물건의 뜻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니까 요 물건의 주요한 객체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권리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기억합니다. 물건과 권리의 과 동그라미 할까요? 물건과 권리의 과. 그러니까 물건의 주요한 객체는 물건이지만 권리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죠. 그 박스에 가시면 밑에 박스 가시면 그 리을번을 외울까요? 리을번.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그렇게 한 몇 줄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상권의 권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 전세권의 권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권리, 전세권이라는 권리 위에 저당권이라는 뭐가 가능하다? 물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있다 정도는 확실하게 외워둡니다. 다시 요 물건의 객체는 물건인데 권리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기억해야 될 건 권리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은 세 가지 성질을 가져야 돼요. 일단 현존해야 되죠. 현존.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특정돼야 돼요. 특정돼야 된다는 건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물건이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독립성. 그 독립성이 뭘까요? 독립성. 이게 뭐 홀로 서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은 현존하죠. 여러분 현존하죠. 여러분 특정됐어요? 안 됐어요? 특정됐죠.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죠. 뭘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으니까 특정은 된 거고. 여러분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독립성 있으면 안 되는데 독립성 있으면 막 갖다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독립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의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독립성의 뜻입니다. 여러분 독립성 있으면 한 30만 원 주고 팔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은 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어야 한다. 거래의 객체로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외워둡니다.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은 세 가지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뭐 해야 되고 현존해야 되고 그 다음 특정돼야 되고 뭐가 있어야 한다?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게 무슨 주의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공시의 원칙은 이제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물건 변동할 때 공시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을 먼저 좀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두 장 넘어올까요? 두 장 넘어오시면 222페이지 222 페이지에 오시면 상단에 가면 양가로 2번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있는데 찾으셨어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읽어보세요.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물건이 우선한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이건 그 그림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실까요?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건물을 을에게 임대차를 해준 겁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되죠? 매매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는 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되죠?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죠. 갑은 을로 하여금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을은 뭘 줘야 되죠? 차임 지급해줘야 되죠. 차임.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임대인. 을의 이름 뭐죠? 임차인. 임대인. 갑의 권리가 뭐죠? 임대인의 권리가 차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차임 지급 청구권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임차인 을의 권리가 뭐예요? 임차인의 권리는 이게 임차권이죠. 임차인의 권리가 임차권. 임차권이 뭐죠? 이 그림대로 잘 써먹으시면 되겠어요. 이 임차권은 일단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다음 임대차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물, 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은 목적물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즉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엇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요구자를 붙이면 됩니다. 다시 임차권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엇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나로 하여금 쓸 수 있게 만들어줘라 라고 요구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다시 또박또박 해볼까요? 임차권이 뭐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먼저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판 겁니다. 그러니까 병한테 건물을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간 거죠?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병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은 얘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얘는 왜 물건이죠? 그게 말하면 되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뭐하는 권리니까 지배하는 권리니까 물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병이 가지고 있는 건 소유권으로서 얘는 물건이고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얘는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갑에게도 을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을의 임차권은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니까 을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한 거죠?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누구에게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갑에게만 요구할 수 있고 신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에게는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을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주장할 수 있다 하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소유권에 의한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임차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에게는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결국 병이 뒤늦게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건물 반환 청구를 하면 을은 결국 집을 비워줘야 된다 비워줄 필요 없다? 비워줘야 되죠. 이걸 한마디 법원으로 표현하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다시 매매는 임대차를 뭐한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즉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자, 그럼 실판 문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한 것 중에 여러분 이해 못한 거 없죠? 자, 그러면 을의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칠판에서 찾아보세요. 을의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되죠. 임차권이 뭐기 때문에? 얘가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임차권이 물건이라면 물건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임차권이 물건이라면 신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테지만 이 임차권이 뭐라서? 채권이라서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을의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임차권이 채권이므로. 그럼 다시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질문. 하나의 목적물에 물건과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오해의 X예요? 다시 하나의 목적물에 물건과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오해의 X예요? 눈을 뜨고도 못 맞춰요. 다시 하나의 목적물에 물건과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이거 5죠. 5. 그러니까 목적물은 지금 건물 한 개죠. 이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목적물에 물건과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그러면 5의 x예요. 5. 그러면 물건에 이미 쓰여요, 채권에 이미 쓰여요. 물건이 이미 쓰인 거죠. 그러니까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뭐가 뭐에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일단 요 내용은 쉽게 이해했어요. 다시 요 절대성에서 나온 첫 번째 내용이 우선적 효력인데 우선적 효력의 첫 번째 내용 1번 뭐가 뭐에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앞장으로 가볼까요? 앞장으로 와서 물건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은 내용을 좀 쓰고 합시다. 221페이지에 오셔서 아래쪽에 물건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 양거로 1번 옆에다 땡땡.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이런 쓴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이걸 화살표 이렇게 하시고 이걸 순위의 원칙이라 그래요. 순위의 원칙. 결국 우선적 효력은 내용이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뭐에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다음 두 번째가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 건물 소유자고 그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 쪽으로 한 5천만 원 줬다고 칠까요? 전세금 쪽으로 5천만 원 준 거고 그다음에 갑하고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을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이름이 그 사람 전세권자. 내용 이해하시겠죠?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세금 쪽으로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준 거예요? 을이 갑에게 얼마를 주고 5천만 원을 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갑하고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에요?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이에요? 을은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 그다음 누구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죠?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럼 을은 전세권을 설정받아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그다음 갑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뭐죠?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전세권 등기가 4월 1일이라고 치고 4월 1일. 그다음에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또 화살표 잘 보세요. 누가 누구한테 얼마 빌려준 거죠? 병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이제 갑하고 을이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병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병 요 사람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에요?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에요? 일단 누가 누구한테 얼마 빌려준 거죠? 병이 갑에게 얼마 빌려줬죠? 1,000만 원을 빌려줬죠? 그럼 병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갑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갑의 이름 뭐죠? 이 사람은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니까 저당권 설정자. 그다음에 병은 저당권을 설정받아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병이 저당권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고 돈을 빌린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 날짜는 5월 1일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요 5천만 원 전세금의 변제기하고 1,000만 원의 변제기하고 다를 수 있죠. 각각 변제기가 돈을 갚을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받아 사용수익하고 있고 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갑이 병한테 빌린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죠. 즉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은 겁니다. 그럼 경락이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이는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 1억 원 냈다고 할까요? 경락대금 1억 원 완납을 한 겁니다.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짜가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자, 그러면 먼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간 거죠? 갑에서 정으로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요 병이라는 사람은 경락대금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얘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세권자가 이 경우에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해서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얘도 돈 받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돈 받고 나오는 건 이제 이건 우선 면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면제. 그러니까 경락대금에서 돈을 가져가는 건 우선 면제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서 경락대금에서 돈을 받고 나오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당연히 누가 먼저 전세금을 변제받게 되는 거죠? 요 1억 원 중에서 누가 먼저 변제받을까요? 얘가 5천만 원 먼저 변제받고 그다음 남는 돈이 5천만 원 중에서 얘가 변제를 받는 거예요. 이때는 경락대금에서 돈을 받고 다 나가는 건 이게 우선 면제 문제라고 하고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대항력 문제, 대항력 문제. 그러니까 즉 요 병만 1억 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변제받고 나간 거예요. 그럼 이 집에 눌러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눌러 살고 있는 사람은 을이죠. 그럼 을이 요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건 대항력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항력. 그러니까 결국 을이라는 사람이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갑과 매전 계약 내용대로 계속 눌러 살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집을 비워주고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전세권자 을은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잘 보시면 이 전세권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저당권도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그럼 이렇게 요 하나의 목적에 여러 개 물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물건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은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죠?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전세권하고 저당권을 비교해 보면 전세권이 빨라요, 저당권이 빨라요? 전세권이 빠르죠. 전세권이 빠르니까 전세권자는 자신의 전세권을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과 매전 계약 내용대로 계속 경락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눌러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받는 거죠? 경락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 내용 한번 해봅시다. 반대. 자, 이번에는 을이 저당권자예요. 을이 저당권자. 저당권자니까 일단 을이 갑에게 얼마를 빌려준 거죠? 1,000만 원 아니고 을이 갑에게 얼마 빌려준 거죠? 5천만 원을 빌려주고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요 건물에 대해서 을이 무엇을 설정받았다?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저당권 등기 날짜 4월 1일. 그다음 이번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니까 병이 갑에게 전세금 쪽으로 얼마 준 거죠? 1,000만 원 준 거죠. 1,000만 원 주고 그다음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서 병이 뭘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 날짜 얘는 5월 1일. 5월 1일.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갑이 저당권자 을에게 빌린 5천만 원을 갚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자 을은 또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매 청구를 해서 이걸 경락인이 경락받았고 경락대금 1억 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경락대금 1억 원 중에서 요 을이라는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 5천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받고 얘는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병이죠. 병. 전세권자 들어와 살고 있죠. 그럼 전세권자에는 자신의 전세권을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락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은 계속 이 집에 눌러 살 수 있다는 거고 경락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집을 비워주고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경락인에게 결국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그렇게 거짓말하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안 되죠. 왜 안 되죠? 비교를 해보면 요 저당권 등기 날짜 며칠이에요? 4월 1일. 전세권 등기 날짜 5월 1일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다 후순위다? 후순위니까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대신 그 돈 받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 받는 거. 아까 요 경락대금에서 돈 가져가는 건 항상 순서대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락대금에서 얘도 5천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고 얘도 경락대금에서 돈 가져가는 건 돼요. 자신의 전세금 쪽으로 1,000만 원을
경락대금에서 변제받는 건 되는데 요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나 없나 이건 대항력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전세권자가 경락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이므로 여기는 전세권자가 경락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즉 그 집에 누워 살 수 없고 쫓겨나는 이유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권 상호 간의 우열 관계는 항상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요? 순위의 원칙. 자, 다시 쓴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자,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를 읽어보죠. 시작.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는데 이게 무슨 원칙이다? 순위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거 복습할 때 꼭 그려서 자기 스스로 꼭 해결해 보시기 바라요. 꼭 두 가지를 잘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락대금에서 돈을 가져가는 건 우선 면제 문제라고 해서 얘는 순서대로 돈 가져가고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경락대금에서 돈 가져가는 건 우선 면제 문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락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없는은 대항력 문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경락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없는은 저당권 등기하고 비교해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빠르면 경락인에게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저당권보다 등기가 느리다 그러면 경락인에게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꼭 자기 스스로 다시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까요? 물권의 뜻이 뭐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뭐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그다음에 요 우선적 효를 하나 해결했고, 그다음에 물권원 시효권 내용 좀 봅시다. 물권원 시효권. 얘는 물권법 앞부분에서 늘 시험 문제거리입니다. 이거. 자, 222페이지 가서 물권원 시효권은 별표하시고, 물권원 시효권 별표. 전체적으로 다 별표를 하세요. 점 2번 다 별표하고, 먼저 의의를 좀 읽어봅시다. 물권원 시효권 일환에서 세 줄.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읽어보겠어요. 시작.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자, 먼저 그 의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두자예요. 두자. 침해. 그런 걸 고르는 거 보니까 좀 염려스럽네요. 뭘 골라야 돼요? 염려를 골라야 돼요. 염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권리들은 현실적인 침해가 생겼을 때 행사하는데 이 물권원 청구권은 침해당할 뭐만 있어도 염려만 있어도 물권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 권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염려. 그리고 읽어보니까 물권원 청구권의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반환. 두 번째 방해, 제거. 세 번째 방해, 예방 청구. 그러면 그 염려하고 세트를 이루는 단어가 뭘까요? 그게 예방 청구입니다. 예방 청구.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는 어떤 걸 행사하는 거죠? 반환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 둘 다 하는 것도 되고 둘 중 하나만 하는 것도 돼요. 그런데 침해당할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에는 어떤 걸 행사한다? 방해, 예방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인정이유도 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인정이유 읽어보시고 자, 결국 물권원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물건의 실효성 확보. 물건의 실효성 확보.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칠판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물권법 앞부분에서 시험 문제 하나를 꼽아봐라. 그러면 물권원 청구권입니다. 늘 시험 문제. 그 사람 토지 소유자예요. 그럼 갑의 토지 소유권은 얘는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물건. 왜 물건이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니까. 그다음에 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정, ABC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또 침해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건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당연히 물건자 갑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게 물권원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갑, 이 사람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다 칩시다.
그러면 요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 같은 걸 지으려면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죠. 이게 권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 이걸 권원 이렇게 표현해요. 권원에 해당되는 걸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받고 전세권 설정받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짓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무단으로. 그러니까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거죠? 권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너는 내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지은 사람이니까 건물에서 퇴거하라, 건물에서 나가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무단으로 건물 지은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안 돼요, 안 돼요. 퇴거 청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퇴거 청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단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나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퇴거 청구가 되려면 퇴거 청구를 하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여야 돼요. 다시 퇴거 청구가 되려면 퇴거 청구를 하는 사람이 건물에 뭐 해야 한다? 소유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건물 주인이에요. 내가 건물 소유자인데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기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나가달라고 뭐 비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퇴거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건물의 뭐기 때문에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퇴거 청구가 되려면 갑이 반드시 건물에 뭐 해야 되죠? 소유자이어야만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를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이때 우리 무단으로 건물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와 건물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뭐 권원에 기해서 건물을 신축했든 무단으로 건물 신축했든 항상 우리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 건물의 소유자니까 갑은 건물의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에게 퇴거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뭐는 할 수 있을까요? 철거 청구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의 건물인지는 아는데 너는 나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건물을 뭐하라? 철거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청구는 안 되고 퇴거 청구는 안 되고 무슨 청구만 할 수 있다? 철거 청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철거 청구권과 같은 갑의 권리의 이름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아까 읽어본 내용이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죠? 자, 먼저 물건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뭐죠? 반환 청구. 그다음 두 번째, 방해를 없애달라고 말하는 거. 방해 제거 청구. 그다음 세 번째, 방해를 미리 막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방해 예방 청구. 자, 그러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연결을 좀 해보실까요? 먼저 토지 인도 청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토지 인도 청구. 토지 나한테 넘겨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반환 청구죠. 그다음 건물 명도 청구. 건물 명도 청구는 뭐냐면 임차인이 기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면 이제 보통 건물 명도 청구 소송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임차인 네가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비우고 깨끗하게 비워서 나한테 넘겨라고 얘기하는 게 건물 명도 청구입니다. 그럼 건물 명도 청구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방해 제거. 그럼 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반환이에요. 어쨌든 임차인 네가 가지고 있는 짐을 비우고 나한테 넘겨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반환 청구입니다. 토지 인도 청구, 건물 명도 청구 다 무슨 청구에 얘다? 반환 청구입니다. 이쪽에 건물 철거 청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건물 철거 청구, 건물 때려부셔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반환 청구예요. 방해 제거 청구예요. 방해 예방 청구예요. 방해 제거 청구죠. 방해 제거 청구. 그다음 등기 말소 청구. 등기 말소 청구는 뭘까요? 등기 없애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쪽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했어요. 그러니까 갑하고 매매 계약 하지도 않았으면서 매매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띡 해둔 거예요. 그러면 을은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소유권 주면 뭐 우리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다 위조해놓고
기다리면 떼부자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조에 의해서는 절대 소유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겁니다. 대신 을이 등기가 된 상태에서 10년을 기다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년 기다렸다가 소유권 주면 해놓고 10년 기다리면 또 떼부자 될 거 아니겠어요? 20년 지나면 소유권 준다 안 준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조에 의한 등기가 좀 절대 소유권 취득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판 적이 없으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요. 등기 말소 청구는 당연히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방해 제거 청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지 청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공사 중지 청구. 공사 중지 청구는 뭐냐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가 갑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사 중지 청구입니다. 그럼 공사 중지 청구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방해 예방 청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반환 청구에 해당되는 예 두 가지 뭐 있다고요? 그거 외워야 돼요. 이렇게 설명한 거 끄떡끄떡 했잖아요. 대신 그 필기할 때는 이렇게 이거 뭐 일일이 다 이렇게 못 쓰니까 반환 청구 옆에다가 두 가지를 꼭 필기를 꼭 해두셔야 돼요. 토지 인도 청구, 그다음에 건물 영도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로 제가 두 가지 설명했죠. 뭐 있죠? 건물 철거 청구, 그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 그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 예로 하나 공사 중지 청구 이렇게 연결 정도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칠판 다시 오시면 이렇게 아까 물권은 청구권의 뜻이 물권에 대한 뭐가 있을 때 침해 또는 침해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다시 뭐가 있을 때 물권에 대한 뭐가 있을 때 침해 또는 침해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칠판 봐볼까요? 이 물권론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물권의 이게 물권론 청구권이 물권의 배타성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절대성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물권론 청구권은 물권의 배타성에서 도출되는 개념이다? 아니면 절대성에서 도출되는 개념이다? 절대성이죠. 절대성. 아까 다시 요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물권을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그 침해를 제거해낼 수 없으면 물권을 모든 사람에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이유 첫 번째 볼까요? 물권에 무엇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물권론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버려 두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주체 상대방 문제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